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가 정치부 기자들 뭘로 밥 먹습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오늘 취임 첫날, 바로 청와대에서 이제 오찬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아, 잠깐만요. 이상한 어려운 말 썼대? 풍어동주? 풍어동주. 그 어가 무슨 무슨 어자예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 아이, 양 기자가 모르면 어떡해. 고기였잖아요? 고기였자죠? 잘 모르겠어요. 네, 나도 한문으로들 안 쓰니까 말이야, 요즘. 예, 말씀하세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내가 찾아볼걸. 일단 오늘 두 사람이 이제 첫 회동을 했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속해서 당청 관계 재조정을 얘기했었고, 네. 김기춘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들을 쏟아냈었고요. 그런데 또 현안이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3명의 후보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사실 첫 시험 때, 첫 현안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오늘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였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원내대표 만났을 때 참고하겠다고 곡진하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참고는 한 30%만 한 모양이죠. 김명수 저기만 물리고 나머지 정성근하고 정종섭 두 정씨 후보자들은 계속 쓰겠다는 거죠, 지금?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얘기한 사람이 2명이었죠. 2명에다가 네. 보고서 채택 안 된 사람도 포함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3사람이죠. 그런가요? 네. 정종섭은 그때 채택이 안 됐었잖아요. 어쨌든 김명수 후보자는 이제 자진 사퇴가 아닌 임명 철회 형식을 빌어서 이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정성근, 정종섭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시 채택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죠. 오늘 밤 자정까지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일부만 한 셈이겠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현장에서 2명을 얘기했으니 내가 1명은 물렸으니 1명은 너희들이 이해해달라. 이제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김명수 후보자 1명은 이제 임명을 철회했으니 다른 정성근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해도 여론이 이해할 거다. 이제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퉁 치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겠죠, 청와대에서. 근데 이거를 그렇게 흥정하듯이 한 발씩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 글쎄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가장 큰 정치인으로서의 무기, 신뢰 아니었습니까? 신뢰의 정치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이랬었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그 부분이 많이 깨졌다, 많이 훼손됐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정성근 후보자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실 이 도덕성 문제에서 치명적인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그렇죠. 이 국민을 상대로 사실 거짓말을 한 후보인데,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청와대 쪽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정성근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벌써 28년 전 일이고 이게 너무 지금의 잣대로 그 당시의 일을 재단하는 건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1차적인 요인인 것 같고. 제 생각 하나 죄송하지만 말씀드려도 돼요, 양 기자님? 예, 말씀하시죠. 예. 10몇 년, 20몇 년 전 잘못한 건 맞아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데, 거짓말은 어저께 오늘 했잖아요.
그걸 문제 삼는 거지. 누가 뭐 20년 전에 술 마시고 전봇대에다가 노상방뇨한 거, 그거 뭐 누가 뭐라고 야박하게 그렇게 합니까? 완전히. 기억이 안 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새누리당 출입한다고 새누리당 편만 들면 안 돼. 근데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화를. 이제 전해달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무튼 어저께 오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여론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들일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러게요. 오히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이 김무성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말하자면 첫날인데. 예. 일단 김무성 대표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기존의 당청관계, 청와대가 일방통행식으로 운영을 해오던 당청관계를 그냥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 후보자들 문제와 관련해서 아침에 이제 첫 최고회의위원회의를 수원에서 주재하면서 이 전임 비대위 체제, 이완구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었던,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지도부를 구성했었던 이 비대위 체제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건 좀 다소 생뚱맞은 얘기죠. 그러게요. 새로 당대표가 된 입장에서 비대위 체제에 이제 책임을 떠넘겼으니까요. 예. 그리고 오후에 오늘 점심 때 청와대 오찬 회동이 끝난 뒤에 오늘 오후에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네.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 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기자들이 이제 이 문제를 질문을 하니까 이미 정종섭, 정성근 두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임명 동의 청문 경과 보고서 제출을 다시 요청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미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청와대가 분명히 밝힌 상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무성 당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전당대회 하느라 내가 잘 몰랐다. 나서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두 사람 뭐 임명 동의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임명하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 나는 한 발 뒤로 빼겠다는 얘기구만. 그렇죠. 이제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게요. 두 가지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지금까지 비주류의 좌장이었으니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가 되면 당청이 갈등 관계에 봉착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던 만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초장부터 그렇게 상황이 가는 것에 대해서 좀 꽤 부담을 느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라도 더 이 문제로는 처음에 첫날부터 부딪히고 싶지는 않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뭐 지도부에 어제 선거에서 친박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의원 한 명 이외에는 사실 지도부가 지금 비주류 위주로 다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더라도 당내 저변에 지금 친박의 흐름이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더 분명하게는 이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문제가 인사권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겠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조금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당대회 내내 얘기를 해왔던 만큼 앞으로의 당청 관계에 있어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청와대 참모진이냐 친박계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지언정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좀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크게 그 2등 했던 서청원 의원 거기 갑자기 뭐 간밤에 어디 많이 아팠대요? 오늘 청와대 밥 먹으러도 안 가고 그랬다던데. 뭐 실제로 좀 성대 결절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나이가 70대 초중반 이제 73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당대회 때 6.4 지방선거 때도 사실 왕성하게 전국을 누볐었고 이번 전당대회 때도 뭐 아주 사자후를 토해내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쉬어야 될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지고 나면 또 그런 게 더 아프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청와대밥 묻고 싶을 텐데 좀 그랬겠죠. 예, 거기다가 이제 어제 성적도 별로 안 좋았고, 예. 또 거기다가 지금 친박 지도부의 이 명백한 친박 단 한 명뿐이고, 예. 이런저런 좀 고민들이 좀 있겠죠. 표차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여론조사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게요. 이인재 후보한테도 졌더만 저기. 대의원 투표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뭐 따라붙거나 오히려 앞설 거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예. 여론조사에서 한 6%가 좀 넘게 차이가 난 반면에 이 당원 대의원 대의원 투표에서는 오히려 그 차이가 더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심 민심에서 다 완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게. 아마 내부적으로는 충격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양 기자님 말씀 쭉 들어보면 그림이 하나 쫙 그려지어 가고 있는데, 결국은 730 재보선 결과가 여야 관계는 물론이고, 여권 내의 권력 관계 재편에 있어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김무성 신임 대표는 730하고 자기는 일단 선을 좀 그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직접 공천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요. 어떻게요? 어쨌든 730 재보궐선거가 작년에 4월, 10월에 치러졌던 재보궐선거처럼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면 그렇게 정치적인 의미가 크게 부여가 되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규모 자체가 미니 총선이라고 해서 15곳이나 되고 더군다나 이제 6사 지방선거에서 거의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지금 가미되어 있는 선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김무성 대표가 직접 공천 자체로 관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결과는 지금 현 지도부에 그 리더십 발휘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열심히 뛰어야겠네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김무성 대표가 아마 발벗고 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지더라도 그러니까 진다는 얘기가 이제 과반 의석이 무너지면 좀 상황이 굉장히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건 진짜 완패지.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이기는 곳이 더 적더라도. 그렇죠. 그 정도 되면 김무성 대표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청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게 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하. 이거는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완패를 하든, 아니면 새누리당이 완승을 하건, 아니면 무승부 비슷하게 또 나오건 그것과 무관하게 일단 7월 30일 재보궐선거는 하나의 시기적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청 관계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인사 문제 이런 것들만 이제 당청 관계에 걸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전처럼 자기가 얘기해왔던 이 수평적인 당청 관계, 새롭게 당청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 시점, 포인트를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재보궐선거 이후 당을 재정비하는, 본격적으로 당을 재정비하는 그 시점일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적표에 따라서, 이기면 정말 김무성 대표 체제는 날개를 다는 거고, 만약에 지게 되면, 이 박근혜 친박 색채, 당의 친박 색채로 내후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1년 반 동안 지금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김무성 새누리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시작을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계기로 삼아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적인 특성이 있어서 어쨌든 730 재보궐선거는 성적표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성적표에 따라서는 좀 강도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당청 관계의 하나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표 인사는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거는 어쨌든 730 재보궐선거까지는 거기에 집중하고 이후에 대당청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하고 김무성 신임 대표하고 사이가 어떻습니까? 윤상현 사무총장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죠. 그러다가 이제 재혼을 해서 지금 롯데가의 사위가 돼 있는데
윤상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친박 핵심 인사이면서 예. 동시에 누님이라 그런다며. 비박계 의원들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원만합니다. 예. 실제로 그동안 이제 당내에서 계속해서 그 서청원, 김무성 이 두 사람이 전당대회 당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울 때 결국은 양쪽 어느 쪽이 당대표가 되든 윤상현 사무총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전망들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요? 그게 이 양쪽과 좀 조율이 가능한 그런 몇 안 되는 당내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이다. 이제 이런 평가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윤상현 사무총장의 유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요. 그 석간 신문들하고 연합통신이 좀 오보를 낸 것 같아. 풍어동주가 아니고 예. 풍우 비우자. 바람풍 비우 같은 동 배주. 뜻을 보면 뜻을 보면 비바람이 쳐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가 그래서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신문들이 한문을 안 쓰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니까. 우리 저 시청자 게시판에 많은 특파원들께서 네이버 사전 등등등 해서 몰려주셨어요. 이따 한국일보는 괄호 속에다 한문 하나 넣어가지고 제대로 석간들 오보 바로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